네, 24-2 등전이면과 전기장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컴팩트 버전이고요. 수학을 좀 더 쓴 버전은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디테일 버전은 여기서 보시고요. 우리는 최대한 수학을 안 쓰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등전이면은 뭐냐면요. 이 정의 자체가 전이가 같은 점을 다 모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면이 되더라. 네. 근데 이제 3차원으로 설명하면 좀 어려우니까 차원을 한 단계 줄여서 설명하면은 뭐가 제일 비유하기 좋냐면은 등고선이 제일 비유하기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한라산 놀러 가봤나요? 네, 한라산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등고선이 생긴 이런 산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 높이가 다 같은 점을 이었다. 그럼 여기서는 물론 등전이 면이 아니라 등전이 선이 됩니다. 지금 그린 건 높이가 다 같은 해발 몇 미터? 해발 뭐 10m, 얘는 뭐 20m, 얘는 30m,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가 그 말이고요. B는 뭐냐면은 어떤 뭐 테스트 나오는데 뭐 여기서는 비유적으로 하면은 이제 질량을 가졌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어떤 이제 테스트 차지를 등전이 면을 따라서 그 위에서 움직이면은 한 일이 0이다 하는데 물체를 어떤 사람이 해발 뭐 30m 등전이 같은 고도죠. 같은 고도에서 이렇게 물체 들고 걸었을 때 이 사람이 물체한 일은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듯이 한 일이 0입니다. 네, 그래서 0 넘어가고요. 등전이 선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이런 여기 10번은 뭐냐면요. 해발 10m에서 뭐 100m까지 올린다 했을 때 그 위치랑 경로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한 일이. 그래서 그림을 다시 이렇게 그려가지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이 꼭대기 메뉴에 있는 이 높이까지 해발 몇 미터일까요? 10, 20, 30, 40, 50m까지 간다 하면 이 사람은 뭐 이런 경로로 갔어요. 이렇게 ASB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 사람이 물체에 대해서 한 일이나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싶었어요. 좀 힘들긴 하지만 여기 C에서 D까지 같은 등전이면까지 이렇게 갔습니다. 둘 다 사람이 물체한 일은 어떨까요? 둘 다 사람이 물체한 일은 MGH로 갔죠. 그거랑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위치랑도 무관하고요. 패스랑도 무관하다. 그게 이제 10번이었고요. 맞고요. D는 뭐냐면은 전기장과 등전이면은 수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증명하려면 이제 디테일 버전 보시고요. 우리는 꼭 거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어떻게 보면 일렉트릭 포스랑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힘이랑 관련이 있는 거니까 그냥 여기 위에서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힘을 받는 방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미끄럼틀 타고 내려간다 생각하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여기서는 이쪽에서는 이렇게 내려가겠죠. 수직으로 이렇게 여기도 있을 수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내려가겠네요.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면 수직되게 뭐 이런 식으로 등전이 면이랑 일렉트릭 필드는 수직이다. 다르게 말하면 힘 받는 방향은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방향은 등고선이랑 수직. 어떻게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데 이렇게 내려갈 수 있나요? 네, 아니죠. 힘 받는 방향은 수직으로 받는다. 그게 이게 D였고요. E는 뭐냐면은 점전화가 있을 때 등전이면은 그 점전화를 중심으로 하는 컨센트릭 스피어를 이루는 건데 컨센트릭이라는 뜻이 이제 동심이라는 뜻인데 우리 어렸을 때 그 동심이 아니라 중심이 같은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동심 파괴인데 뭐냐면은 Q라는 전하가 있을 때 이 주변에 전이는 어떻게 됐나요? 쿨롱 상수 곱하기 R분의 Q였죠. 그래서 R의 함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R만큼 떨어진 곳에서는 전이가 다 같게 됩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R만큼 떨어진 점을 다 이제 합집합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쉘이 되죠. 이렇게 쉘. 이렇게. 여긴 다 뭐다? 이거 원이 아니고 그 쉘입니다. 9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R 그림을 너무 못 그리네요. 네.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 하겠습니다. 전이차예요. 그래서 우리 1학기 때 배웠던 거 다시 하면은 뭐 보존력이 하는 일, 뭐 전기력이 하는 일은 이게 이제 보존력이기 때문에 포텐셜 에너지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마이너스만 일로 보냈을 뿐이에요. 마이너스만 일로 보내고 양변을 이제 Q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 얘는 뭐다? 얘는 전이차고 얘는 뭐다? 이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일로 갔으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뭐다? 결론이 델타 V라는 얘기는 나중값 빼기 처음이잖아요. 나중값 V 피니셔 빼기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이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게 나중값과 처음값에만 의존하지 중간에 경로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 식 자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적분값이 경로에 무관하다. 뭐 이거 독립적이다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제 B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A는 알겠죠? A는 정확히 지금 제가 쓴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플러스 바꾸고 얘를 마이너스 바꾸면은 여기까지가 전기력의 한 일이니까 네 알겠죠? C는 기준점을 이제 0으로 잡거든요. 기준점을 0으로 잡는 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는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 기준점 자체는 0으로 잡는다고요. 그래서 델타 V라고 굳이 안 쓰고 뭐 특별한 그러니까 전이차를 쓸 때는 델타 V라고 쓰는데 그냥 전위값으로 이제 표현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이거 보통 기준점을 0으로 잡는다고요. 그랬을 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 적분값은 어떻다? 이걸 넣었을 때 이 적분값은 이니셜을 넣었을 때 0이 된다는 보장 없습니다. 네. 이걸 0으로 잡는 거예요. 이걸. 그 다음에 D번. D번은 고등학교 때 V는 ED라고 이제 물리를 좀 공부한 사람은 알 수 있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는 V는 ED, V는 ED 막 외우고 다녔는데 평행판 축전기 그러니까 전기장 일정할 때 그래서 보시면은 전기장 일정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일정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일정하면은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좌표축 자체를 또 전기장이랑 방향이 같게끔 놓을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놓아야 더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X축을 전기장 이쪽 방향이면은 이쪽으로 놓을 거예요. X축을. 전기장이랑 같은 방향으로. 그럼 내적도 이제 없어지고 얘도 상수니까 밖으로 나오니까 결국 뭐다? 결국 인터그랄 dx만 남죠?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델타 V는 위에 식 그대로 쓰면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쓰면은 델타 V는 마이너스 2 델타 X가 됩니다. 네, 이렇게. 네, 3-A고요. 코사인 사인 나왔으니까 일단 삼각형 한번 그려볼까요? 전기장이 저렇게 주어졌다는데 잘 느낌이 안 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알파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된다? 코사인 알파다. 이걸 1로 합시다. 네, 1이라고 하면요. 얘는 어떻게 된다? 네, 사인 알파다. 네, 이렇게 되고요. 단위 벡터가 있네요. 네, 그래서 코사인 쪽을 1로 그 단위 벡터를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x 햇 y 햇 그러면은 쟤는 이런 식으로 이 벡터가 되죠. 얘는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된다? 뒤에 있는 건 이 벡터가 되는 초록색 벡터가 되네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라 했으니까 벡터에 이제 삼각형법으로 더하면 어떻게 된다? 이 벡터가 되네요. 이 보라색 벡터는 어떻다? 크기가 1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벡터를 이제 성분과 그쪽 방향의 단위 벡터로 쓸 수 있잖아요. 얘도 똑같아요. 똑같고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전기장 벡터 1을 어떤 벡터 그 단위 벡터 성분과 이 지로와 그 단위 벡터 이쪽 방향 뭔진 잘 모르겠죠. 뭐라 쓸까요? 뭐 햇이라 할까요? 아무거나 써도 돼요. 뭐 S햇이라고 할까요? S햇. 네, S햇. 특정한 방향, S축이라고 할까요? 특정한 방향. 여기서 문제를 읽어보면요. 알파가요, 상수예요. 보시면. 모든 곳에서 알파는 상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기장의 방향은 항상 어느 방향? S햇 방향입니다. 이 S햇 방향이 고정되어 있어요. 공간에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된다? 전기장은 항상 이쪽 방향이 됩니다. 전기장 방향. 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크기가 이 재료로 일정하잖아요. 그래서 화살표 길이도 어떤 점에서도 다 같습니다. 이렇게 전기장을 그리고 있어요. 전기장. 네, 다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느 점이나 이렇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그러면은 뒤에 게 성립하면은 이제 이게 이 문장이 맞는 거예요. 등전이 면이 파랄레라는 거죠. 평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YZ 평면을 Z축을 알파만큼 돌린 YZ 평면을 Z축으로 알파만큼 돌려서 얻은 그 평면에 대해서 평행하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데 보시면은 Z축은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XY면은 Z축 방향을 나오는 방향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여러분들 보고 있는 이쪽으로 눈 쪽으로 나오는 방향을 Z축으로 정해요. 그래서 X축에서 Y축으로 손가락 4개를 감싸 지을 때 엄지손가락 방향이 Z축이에요. 이걸 왼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오른손으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Z축에서 각 Z축으로 돌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알파만큼 각도만큼 돌린다 그러면 이제 양의 각도 알파로 돌린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의 각도가 어떤 각도냐면은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을 플러스 Z축으로 했을 때 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플러스 방향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각도가 플러스 알파만큼라고 하면은 이렇게 알파만큼 돌아가는 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각도가 방향이 안 써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 특별한 말 없으면은 플러스 알파만큼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는 이게 X, Y였는데 그리고 Z였는데 네, Z축을 기준으로 각도를 돌려라. 그러면 무슨 색으로 할까요? 네, 하늘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된다? 돌리니까 알파만큼 이게 X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Y축이 됩니다. 네. 그랬을 때 YZ 플랜은 어디예요? YZ 플랜은 지금 위에서 보는 거라서 좀 느낌이 안 올 수도 있지만 귤색 이 면이 YZ 플랜이 되죠? 네, 이 면. 그래서 이 면이랑 등전이 이 면이랑 이 전기장이 만드는 이 이퀴포텐셜 서피스랑 결국 평행하다. 평행한가요? 네, 평행하죠. 얘네들이 만드는 등전이 면은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전기장과 등전이면 항상 수직이니까. 지금 선처럼 보이는데 면이에요. 면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가 면이 평행하다. 그래서 A가 맞게 됩니다. 네, 3-B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얘도 어떻게 보면 이제 평면 극좌표 또는 원통좌표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썼는데 A에서 했던 거 좀 생각하시면 쉬워요. A에서는 뭐였죠? 알파라고 나와 있던 게 지금 이제 파이라고 나와 있고요. 아까 알파라 했던 게.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SH라고 했는데 여기서 로햇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을 XY 대신에 로 파이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유도가 둘이니까 마찬가지로 변수도 2개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은 로햇 같은 경우 단위 벡터는 항상 방향이 일정했잖아요. XY 축에서는. 근데 극좌표나 구좌표에서는 단위 벡터의 방향이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로의 방향이 어떤 방향? 이쪽 방향인데 아까랑 똑같지 않나요? 할 수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만약에 입자가 여기 있을 때 얘의 위치 벡터는 얘가 로 벡터가 되고요. 또한 얘의 크기, 얘의 방향인 단위 벡터는 이쪽 방향이 로햇이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썼듯이 파이가 변하잖아요. 이렇게. 네. 파이가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햇을 빼먹었네요. 책 여기서. 네. 그리고 보시면은 로 자체는 Z 방향이 없어요. Z축 방향이 없죠. 지금 XY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XY 평면상의 방향만 있고 Z축 방향 성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로의 크기도 마찬가지. 로의 크기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로 벡터 자체는 어떻게 된다? 이 벡터 자체는 XY 평면에 있는 그런 벡터를 수직적으로 봐도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뭐 처음이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냥 외우셔도 돼요. 이거 그냥 좌표의 특성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전기장을 이제 보면요. 전기장을 보면은 로 제로는 상수예요. 그리고 이 제로도 사실 상수입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쓰면은 여기 차원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다시 전기장 벡터를 쓰면은 로분의 어떤 상수, 뭐 C라고 해도 되고 K라고 해도 되고요. 어떤 상수가 있고 상수는 있어야 돼요. 이게 차원이 결국 안 맞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뭐 이런 꼴, 네, 결국 이런 꼴의 전기장이에요. 그러니까 멀어질수록 약해지는데 점전하는 로 제곱에 반비례해서 전기장이 약해지는 거 기억나나요? 근데 어떤 전화의 경우에 R 제곱분의 1꼴이 아니라 R분의 1꼴로 감소한 거 가우스 법칙 탄 거 기억 안 나나요? 얘는 점전화. 얘는 뭐다? 얘는 무한 선전화일 때 전기장이 R분의 1꼴로 감소한 게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뭐냐? 전기장이 R에 이제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전기장 크기가 같은데 그게 이제 점에서가 아니라 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모르더라도 이 좌표계를 보면은 이 좌표계는 결국 Z축 이게 Z축 방향 성분이 없기 때문에 Z축이 이렇게 있을 때 Z축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Z축에서 떨어진 거리만큼 여기 있으면은 이쪽 방향,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 여기 있으면 이쪽 방향. 그래서 지금 Z축이 안 보여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Z축을 이렇게 만약에 적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서는 이쪽으로, 여기서는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돼. 그래서 뭐가 그려지냐면 이렇게 원통이 그려지게 돼요. 그래서 이 원통 면에서는 어떻다? 이 원통 면에서는 등전이다. 등전이. 네, 그렇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E가 R분의 1꼴이니까 전기장 어떻게 돼요? 전기장은 뭐 부호 뭐 써도 되는데 부호는 이제 로그 R꼴이 되잖아요. 어쨌든 R의 함수잖아요. 이 함수가 중요한 게 R의 함수기 때문에 대칭성에 의해서 R에서 동일한 거리 떨어져 있어야지. 네. 여기서 R이라고 로라는 게 좋으려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진 거리 로만큼 같은 로만큼 떨어져 있어야지. 네. 전위가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은 네, 여기 써 있다시피 네, 실린더 모양이 됩니다. 그 Z축을 컨센트릭으로 하는 Z축을 이렇게 됩니다. 네, 10번 하겠습니다. 구좌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구좌표 제가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X, Y, Z 3차원에서 네, 직각좌표계로 이렇게 보통 많이 쓰는데 구좌표계에서는 R, 세타, 파이를 씁니다. 미적분 책에는 세타랑 파이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어떤 입자의 위치 P 여기서 좌표 R, 세타, 파이 자유도가 세이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이 세타 같은 경우에는 Z축에서 이 R 벡터 방향 쪽으로 이 면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면에서 그 Z축과 R 벡터 사이의 각도가 이제 세타고요. 이게 세타. 파이는 뭐냐면은 이 R 위치 R을 XY 평면에 사형으로 이렇게 내렸을 때 마치 Z축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본다. 사람이 눈으로 이렇게 눈입니다. 눈으로 볼 때 XY 축에 마치 입자가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랬을 때 중심이랑 이 입자를 이은 다음에 X축이랑 이 이은 선 이 사이의 각도를 사형이죠. 사형의 각도를 파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따로 있어요. 이 파이는 방위각이고요. 영어로는 아지뮤털 앵글. 그리고 세타는 이제 폴러 앵글인데 극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입자의 위치를 기술하기 위해서 R은 마이너스가 없어요. 구좌표에서는 제일 짧아봤자 거리가 0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0에서 뭐 무한대가 될 수 있겠고 세타는 어떻다? 0에서 180도 파이는 어떻다? 0에서 360도 이렇게 되면은 네, 3차원 공간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입자를 기술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제 하겠습니다. 왜 이걸 했냐면은 이 R 햇이 나와가지고 했어요. R 햇이 뭐냐면은 이 R 벡터의 이 방향이고 크기는 1인 단위 벡터를 R 햇으로 표시합니다. 여기 있으면 여기 입자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R햇은 이쪽 방이 되겠죠. 여기 있으면 R햇은
이쪽 방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을 잇는 그 방향, 지름 방향으로 나가는 그 방향의 단위 벡터 RS이 됩니다. 구좌표 표현이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제곱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냥 상수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어진 건 뭐다? 전기장이 R 제곱꼴이고 어떤 상수가 붙고 방향은 중심에서 나가는 R헵 방향이다. 이거 많이 배웠죠? 뭐다? 점전화에서 전기장이다. 네, 점전화 주변의 전기장이다. 네.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이거 센터 오리진에서 컨센트릭한 스피어를 이루고 있죠. 등전이면이. 등전이면이 어떻게 된다? 등전이면이 이런 구가 되겠죠. 왜냐면은 3차원에서 한 점에 대해서 거리가 같은 점을 이으면은 이제 구가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쉘이 되죠. 거리가 다 같은 점 이었으니까 등전이면은 이렇게 구가 되더라. 그리고 얘는 디테일 버전에서는 설명했는데요. 이걸 만약에 뭐 코사인, 사인으로 이렇게 바꿔서 나와서 틀리게 할 확률은 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 정도로 낼 것 같지는 않기, 그리고 얍삽하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4번 하겠습니다. 전기장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위의 정의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의 이 정도씩 계속 다 외웠죠. 이제 뭐 이 식이고요. 이게 X축 방향 성분밖에 없습니다. 전기장이. 그래서 굳이 벡터로 표시하고 싶으면은 이 안에 이제 이거 그대로 넣어가지고요. 그대로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이니셜 파이널 이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단위 벡터 나오고 다시 얘네들 내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뭐 나오고 같은 거로 내적되니까 그냥 dx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요. 어떻게 하면 된다? 이 과정을 굳이 하지 말고요. 일반 물리에서 어차피 선적분 나와도 2차원으로 가는 경우 거의 없고 이렇게 1차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고 전기장에 어떤 특정 성분 넣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스칼라로 한 방에 계산하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과정 없어도 절대 감정 같은 거 없으니까 시험에 나와도. 그래서 V 파이널 빼기 V 이니셜인데 V 이니셜 항상 0으로 놓고 얘는 뭐다? 이렇게 넣어라. 그럼 어떻게 풀면 된다? A번 풀어볼까요? A번. 네, 직접 풀어보세요. 이거 V 파이널이니까 XY 어떻게 된다? XY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기준점에서 기준점 0으로 잡으려 했잖아요. 기준점에서 어떤 X점까지 이 X는 어떻게 된다? 그대로 적으면 되죠. 이 계산은 직접 해보시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 기준점이 D일 때 0, 이건 항상 0으로 넣습니다. 이건 0으로 항상 놔요. 0으로 안 놔도 상관없는데 0이 제일 간단하니까 0으로 안 놓는 경우는 없고요. 물론 기준점은 이렇게 바뀔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지금 기준점 X가 D일 때 전위를 0으로 놔라. 이렇게 좀 B에서는 네, 그게 좀 다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위에 프라임이 뭐죠? 미분인가 할 수 있는데 미분이 아니라 적분 변수랑 여 있는 변수랑 겹치면은 수학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되게 안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뭐 왜 같아 막 이러면은. 근데 이제 물리하는 사람들은 그냥 별로 헷갈리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그냥 같게 쓰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는 왜 프라임 안 해주는지 잘 모르겠네요. 네. 둘이 같이 해주든가 둘이 같이 안 해주든가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계산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